고혈압의 병태 생리 2. 지난 시간에는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혈역학적 변화가 어떠한 위험 인자들을 통해 발생하고 이것이 어떻게 혈관과 심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이 어떠한 기전으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개체에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전이 작용하는데 이런 정상 혈압 유지 기전이 교란됐을 때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혈압을 올리는 여러 요소들 중 매우 심도 있게 연구되었던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염분 섭취 상태, 비만, 인슐린 내성,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그리고 교감 신경계입니다.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소나 내피세포 기능 이상, 저체중 출생 등이 혈압을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병태 생리를 알면 고혈압 치료제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개별 환자의 우세한 고혈압 기전을 안다면 더욱 적극적인 약물적 중재로 효과적인 고혈압 치료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상 혈압 유지를 위한 우리 몸의 신경, 심장, 그리고 혈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기능 부전에 따라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는 기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장 기능에 의한 고혈압 발생의 기전과 호르몬에 의한 고혈압 발생의 기전, 그리고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고혈압 발생의 기전과 혈관의 작용에 의한 고혈압 발생 기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의 신장 기전. 고혈압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섭취된 과다한 염분을 신장에서 후천적 혹은 선천적 이유로 효과적으로 배출해내지 못해 증가된 염분과 수분이 체내 혈장 용량을 증가시켜 심장 및 혈관의 전부하를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장은 저염분, 고포타슘의 시기에 맞게 진화해왔는데 고염분, 저포타슘의 시기 환경은 신장에서 염분 배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제공합니다. 염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혈압의 발생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신장이 아직은 구조적으로 정상이고 염분도 정상적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신장은 교감신경계가 과다하게 작용하거나 간헐적인 레닌, 안지오텐신계의 자극으로 인하여 신혈관이 수축되는 등의 다양한 자극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는 염분 배출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상적인 혈압 또는 경계성 고혈압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미한 정도의 신장 손상이 발생하여 나트륨 분비를 저하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수분이 저류되고 혈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뇨간에 허혈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간질성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안지오텐신2와 같은 혈관 수축제의 국소적 생성 증가와 산화질소와 같은 혈관 확장제의 국소적 발현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신장혈관의 수축은 동맥병증의 발병을 유도하는데 결과적으로 신장혈관 저항의 증가 및 신장혈류의 감소를 초래하여 다시금 허혈에 의한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사구체 혈관 수축은 단일 네프론 사구체 여가율과 사구체 안의 여가 계수를 낮춥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사구체에 의한 염분의 여가가 감소하고 혈관 수축제의 증가 및 혈관 이완제의 감소로 인해 혈관이 수축함으로써 염분이 체내에 저류되고 전신의 혈압이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신장은 정상적인 염분 수준 및 혈관 내 삼투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관 내의 수분을 끌어들여 고혈압 상태에서 평형을 이룹니다. 혈압이 증가함에 따라 사구체 여가율은 회복이 되며 세뇨간의 허혈을 완화시킴으로써 국소적 혈관 수축제 및 혈관 확장제의 불균형과 염분 배출 정도가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신의 혈압은 상승하고
압력 염분 섭취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 및 기능 부전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압력, 나트륨 이뇨 관계의 재설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은 혈압이 증가하면 곧바로 신장에서 염분 배출을 촉진하여 혈장 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상 혈압을 유지합니다. 고혈압 환자에서는 이런 혈압 나트륨 이뇨 관계가 오른쪽으로 이동되고 관계 곡선의 기울기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큼 혈압이 높아져도 신장에서 염분 배출은 되지 않으며 정상인에 비해서 혈압의 증감이 신장에서 염분 배출을 촉진하는 민감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의 후부하가 증가하게 되어 혈압 상승을 초래합니다. 태아기 때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신장 형성이 저하된 저체중아가 되고 성인이 되어 염분 의존성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단위인 네프론의 수가 정상보다 적으면 전체 신장의 여가 기능이 떨어지고 이는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저체중 출산아가 패스트푸드 시기를 하면 급격히 체중이 늘면서 청소년기 비만과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호르몬 기전.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활성화는 내피세포 기능 부전과 혈관의 리모델링, 그리고 결국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초래합니다. 레닌은 사구체로의 혈류가 감소하거나 염분 섭취가 줄어들었을 때 반응하여 신장의 방사구체 장치에서 분비되며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의해서도 분비됩니다. 레닌은 간에서 생성된 안지오텐신 5gen을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며 생리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에 의해서 빠르게 폐에서 안지오텐신 2로 변환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는 폐에 가장 많이 분포하지만 심장이나 혈관계에서도 역시 존재합니다. 키마아제는 심장과 혈관계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2는 G 단백과 함께 안지오텐신 2 타입 1 수용체에 결합하여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을 함으로써 고혈압을 발생시키고 고혈압과 관련된 여러 표적 장기 손상을 일으킵니다. 즉, 안지오텐신2는 혈관 수축 작용, 활성산소기 생산, 혈관 염증 유발, 심장과 혈관 리모델링 촉진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부신의 사구층에서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하여 신장에서 나트륨과 물의 재흡수를 강화함으로써 혈압의 상승을 한층 더 촉진합니다. 알도스테론과 안지오텐신2 그리고 전구레닌은 혈관의 건강을 해치고 고혈압을 일으키는 다양한 신호체계를 활성화합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다음 그림은 콩팥에서 분비된 레닌이 간에서 형성된 안지오텐신 5gen을 안지오텐신 1으로 변환시키고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는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2 세동맥과 부신피질에 안지오텐신 2 타입 1 수용체에 작용하여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레닌은 콩팥의 혈류가 감소할 경우 증가하게 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안지오텐신 2로 변환됩니다. 안지오텐신 2는 교감신경 활동을 증가시키고 세동맥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며 뇌하수체 후엽에 작용하여 수분을 저류시킵니다. 또한 안지오텐신 2는 부신피질에 작용하여 알도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나트륨과 클로라이드의 재흡수를 늘림과 동시에 포타슘은 배출시킵니다. 원래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출혈이나 탈수와 같은 저혈량성 저혈압 상황에서 혈역학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알도스테론과 신장 수집관 세포의 부신피질 호르몬 수용체가 결합하면 염분 통로관을 신장 상피세포 표면으로 동원하여 나트륨 흡수를 증가시켜 혈장의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만약 염분 섭취를 늘리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억제되어 신장의 수집관에서 나트륨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몸에는 2개의 안지오텐신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먼저 안지오텐신 2 타입 1 수용체는 혈관계, 신장, 부신, 심장, 간, 그리고 뇌에 존재합니다. 안지오텐신 2 타입 1 수용체는 안지오텐신 2에 의한 혈압 증가 효과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기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안지오텐신 타입 1의 수용체와 관련된 일련의 신호 전달 체계는 고혈압과 흔하게 동반되는 인슐린 저항성 및 죽상 동맥경화의 발생 과정과 많은 부분에서 병태 생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혈관의 리모델링부터 뇌졸중, 심근경색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다음 그림은 안지오텐신2가 AT1 수용체에 붙게 되면 혈압을 올리고 내당성이 발생하며 죽상경화증이 진행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과 혈관의 리모델링이 발생하고 죽상경화반이 진행하여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발생하고 이는 사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안지오텐신 2 타입 2 수용체는 주로 태아에서 볼 수 있으며 성인에서는 부신 수질, 자궁, 난소, 혈관 내피와 일정한 뇌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소장기의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닌 안지오텐신계는 혈압 및 체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레닌 안지오텐신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은 안지오텐신2로서 혈관 수축, 알도스테론 합성 및 분비 촉진, 신세뇨관에서 나트륨 흡수 촉진, 교감신경 자극, 세포의 증식과 비후 촉진 등의 기전을 통해 혈압을 상승시키고 고혈압과 관련된 말초 장기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안지오텐신2의 작용은 제1형 수용체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제2형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이와는 정반대의 혈관 확장 및 항증식 작용이 나타납니다. 본태성 고혈압에서는 순환하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노인과 흑인에서 오히려 레닌과 안지오텐신 수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환자에서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차단하는 약제들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 분비샘과 측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순환하지 않는 국소적인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혈압 조절에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신장, 심장, 그리고 동맥에서 분비됩니다. 이들 국소적인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은 각 장기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전신 혈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순환하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에서 분비되는 안지오텐신 호르몬이 국소적인 평활근 세포에 작용하게 됩니다. 고혈압의 신경학적 기전. 인간의 고혈압 발생에 있어서 교감신경의 과다 활동을 유발하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활성화에 의한 고혈압 발생에는 압수용기 재설정과 신장의 구심성 신경활성화가 관여합니다. 교감신경계는 세동맥 혈관 수축과 확장에 관여함으로써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육체활동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으로 단기간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고혈압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신경 차단제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활성화가 고혈압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교감신경계의 활성도 증가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및 신부전의 병태 생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신부전 환자의 예후와 관련되어 있고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면 신부전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킵니다. 교감신경계의 항진은 심박출량 증가,
혈관 수축에 의한 말초혈관 긴장도 증가, 체액저류 등의 기전에 의해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의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계항진이 혈관 수축을 초래하여 고혈압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혈압은 교감신경계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상호작용 및 염분 섭취, 순환 혈류량, 그리고 몇 가지 호르몬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감신경의 자극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고 심장, 혈관, 콩팥 등에 작용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경동맥 압수용기를 자극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의 일종인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심장에 작용하여 심박출량을 감소시키고 결국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신경 차단은 교감신경을 차단시킴으로써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의 과다활동이 고혈압 발생에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특히 비만, 수면 무호흡, 대사증후군, 만성 콩팥질환, 신부전, 그리고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 억제제 치료와 관련되어 발생한 고혈압인 경우입니다. 고혈압의 혈관 기전. 내피세포 기능 부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 확장 분자 산화질소나 혈관 수축 펩티드 엔도텔린과 같은 강력한 국소혈관 활성화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심혈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피세포의 기능 부전은 고혈압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서는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일산화질소의 기저 분비능이 저하되어 있어 혈압 상승 및 혈관 합병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내피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고혈압에 의해 초래되는 주요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매력적인 치료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엔도텔린 수용체 차단제는 혈압을 저하시켜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효과적으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상된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생산력을 회복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고혈압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내피세포 의존적 혈관 확장 능력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에 의한 어떤 내피세포 기능 부전은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데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혈관 활성 물질이 관여합니다. 브라디키닌은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로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에 의해 활성이 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항고혈압제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는 그 고유의 항고혈압 작용인 안지오텐신 전환을 억제하는 것 외에도 브라디키닌의 비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일부 항고혈압 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엔도텔린은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을 하는데 염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혈압을 올립니다. 역시 국소적인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내피세포에서 기인한 산화질소는 동맥과 정맥의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데 혈관 벽을 따라 확산하여 평활근 세포의 혈관 확장을 유도합니다. 또한 심박나트륨 이뇨펩티드는 혈류량 증가에 반응하여 심방에서 분비되며 신장에서 염분과 수분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응고항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흔하게 내피세포 기능 부전이나 내피세포 손상이 관찰되며 혈액 응고요소와 혈소판 활성화, 섬유소 용해 기능 부전이 보입니다. 또한 혈류의 유동성 이상 및 혈액 점도 이상, 혈류 예비력 감소가 발견됩니다. 이는 모두 고혈압 환자에서 혈액 응고력이 항진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장기적인 예후와 관련된 고혈압에 의한 표적장기 손상과 연관이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항고혈압제 치료를 통하여 교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슐린은 골격근에서 포도당 이용을 촉진하고 간에서 글리코겐 합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고혈압 환자에서는 흔히 공복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혈당이 상승하는 내당능 장애 소견이 관찰되며 혈중 인슐린 농도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슐린 저항성은 고혈압의 발생과도 관련되어 있어 고인슐린 혈증이 체액의 증가를 초래하고 혈관 수축에 직접적인 원인 물질로 작용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인슐린 혈증은 도감신경계를 항진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역학적으로 비만, 고혈압, 내당능 이상,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등의 몇 개의 위험 요소의 집합이 결국 고혈압과 당뇨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하나의 증후군으로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종국의 심혈관 질환 발생의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치료하고 경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고혈압에서 유전적인 요인은 30에서 60%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나 특정한 유전자를 찾는 연구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고혈압인 경우 그 자녀들의 20에서 30%에서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고혈압의 유전적 소인을 잘 설명해 줍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혈류량, 수분 및 전해질 대사 관련 유전자, 혈관벽 비호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거론되고 있고 이들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혈압 관련 유전자로는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유전자, 안지오텐신호겐 유전자, 레닌 유전자 등이 있으며 이들 유전자 다형성과 고혈압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쥐아스를 이용한 고혈압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고혈압의 원인 유전자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혈압이 단일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개체에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적 요인은 다양하며 따라서 각각의 유전자가 얼마만큼 고혈압 발생에 기여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식이 고혈압 환자가 되는 확률은 일반인의 2배에 달합니다. 고혈압의 유전은 주로 신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고혈압을 가진 신장 공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부모가 정상혈압을 가졌다고 해도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혈압을 가진 공여자에게서 신장을 이식받은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신장 이식 후 평생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고혈압 환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의 혈장 내 안지오텐신호겐 수치가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경우 염분이 풍부한 시기에 더 민감하게 혈압이 오르며 염분 제한 시기를 했을 때 다른 치료보다 혈압이 효과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어 미국의 흑인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염분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역시 유전적인 요소가 관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자궁 내 환경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아기의 체중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고혈압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저체중으로 출산된 경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면서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래보다 체중이 낮은 아기의 경우 대사적인 측면이 비정상일 확률이 높고 이는 성인이 되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내당능 이상과 당뇨, 그리고 복부 비만의 발생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들 요소들은 대사증후군에 포함되며 고혈압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저체중아에서 보이는 인슐린 저항성은 성인이 되었을 때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보다 높은 혈압을 가진 산모는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은데 이는 결국 아기가 성인이 되어 고혈압을 가질 확률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고혈압은 단일 기전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혈압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항고혈압 약제를 선택함에 있어 기전 특이적인 약제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강압을 위해서는 환자의 임상적 특성, 임상의의 경험, 약제에 대한 반응 및 환자의 순응도 등을 고려하여 약제를 선택하고 목표 혈압을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만과 고혈압 위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잉 체중 증가와 내장 비만이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으며 고혈압이 발생한 환자의 약 70%에서 비만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발생의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신장이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레닌, 알도스테론 시스템 및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한 염분의 저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체내대사 및 혈 역학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결과가 수년간 지속됨에 따라 신장 손상이 점차적으로 고혈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며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더 높이게 됩니다. 체중 감량이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많은 비만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수정하여 적절한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적절하게 장기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이 유지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약물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치료법은 주로 체중 감량을 권고하는 수준이고 당뇨, 이상지질 혈증을 포함하는 대사질환을 같이 치료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신장 기전, 호르몬 기전, 신경학적 기전, 혈관 기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분 섭취 상태, 비만, 인슐린 내성,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그리고 교감신경계의 작용 등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의 신장 기전에 있어서 과다한 염분 섭취 및 압력 나트륨 이뇨 관계 재설정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호르몬 기전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장량이 증가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혈압의 신경학적 기전에 있어 교감신경계는 세동맥 혈관 수축 및 심박출량 증가를 통해 혈압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혈압의 혈관 기전으로 내피세포의 기능 부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고혈압에서 유전적인 요인은 30에서 60%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원인 유전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궁 내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저체중아에서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혈압은 단일 기전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혈압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의 병태생리 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의 병태생리 2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의 임상소견 및 진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